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언제나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어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해외에서 일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거친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영어 학습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흥미입니다. 영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치지 않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노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영어 울렁증에서 벗어나 영어를 즐거운 탐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단계, 초급 시절, 단어라는 견고한 벽돌 쌓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오랫동안 손을 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휘력입니다. 단어는 언어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 단어를 모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담아낼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는 단어가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어휘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무작정 외우는 것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문맥 속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려 애쓰기보다 단어와 한국어 뜻을 빠르게 1대1로 연결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급 단어들은 대부분 사과, 학교처럼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문 없이 암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점진적 반복 시험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단어장을 준비합니다. 시중에 좋은 단어책을 사용해도 좋고 독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모아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외울 양을 정했다면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0개를 외우기로 했다면 20개씩 6묶음으로 쪼개는 겁니다. 셋째, 먼저 20개의 단어를 3에서 4분간 눈으로 집중해서 익힙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이제 시험을 봅니다. 빈 종이를 준비해 단어장의 한쪽을 가리고 영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써봅니다. 그 후 채점을 하며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고 틀린 단어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니다. 방금 썼던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0%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50%, 70%로 올라갈 것입니다. 7번, 8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을 6묶음 모두에 적용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마치 머릿속에 단어를 강제로 밀어넣어 단단히 박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좋은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운 단어들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즉 풍부한 벽돌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초중급 시절 문장을 통째로 내 몸에 새기기 어느 정도 단어의 기초가 쌓였다면 이제 그 벽돌들을 가지고 문장이라는 벽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장 통째로 외우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겠죠. 저는 이 과정을 받아쓰기와 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자료 선택입니다. 저는 뮬란이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의 90%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수준의 대화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학술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받아쓰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구한 뒤 중요한 단어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20에서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지 못하는지 진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점 및 분석입니다. 답안을 확인하며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전체를 꼼꼼히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모르는 단어들은 초급 시절의 방법처럼 단어장에 정리하여 따로 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제한 반복 받아쓰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스크립트의 30%만 빈칸으로 만들어 받아쓰기를 했다면 이제는 50%를 빈칸으로 만들어 다시 도전합니다. 익숙해지면 70%, 80%로 빈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외워서 쓰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오디오를 듣지 않고도 백지의 대사 전체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뮬란의 대사 일부를 기억합니다. 파뮬란, You are the disgrace of the family 같은 대사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훈련을 하며 가장 후회했던 점은 받아쓰기에만 집중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외웠다면 반드시 배우의 감정과 억양을 따라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동시에 잡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즐기기입니다. 받아쓰기와 말하기 연습에 지칠 때쯤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세요. 내가 힘들게 외웠던 대사들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들려올 때 여러분은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에는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받아쓰기용 빈칸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문법에 대하여 직독직해의 힘 혹시 문법 공부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단계까지 복잡한 문법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독직해라는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I go to school every day to study라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나는 공부하기 위해 매일 학교에 간다라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직독직해는 영어의 어순 그대로 앞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로 잘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간다, 학교에 매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면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도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조동사고 다음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와 같은 복잡한 규칙에 얽매이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물론 will이 할 것이다, can이 할 수 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문법을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훈련은 우리가 한국어에 개입 없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영어식 사고 회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즐거움이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 우리는 영어 학습의 초급과 초중급 단계를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단어라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자료를 활용해 문장을 통째로 익히고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라. 셋째, 복잡한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꾸준히 하라.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로 매일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는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즐거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플 90점 이상의 중급, 그리고 100점 이상의 중고급 실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언제나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어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해외에서 일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거친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영어 학습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흥미입니다. 영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치지 않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노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영어 울렁증에서 벗어나 영어를 즐거운 탐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단계, 초급 시절, 단어라는 견고한 벽돌 쌓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오랫동안 손을 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휘력입니다. 단어는 언어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 단어를 모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담아낼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는 단어가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어휘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무작정 외우는 것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문맥 속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려 애쓰기보다 단어와 한국어 뜻을 빠르게 1대1로 연결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급 단어들은 대부분 사과, 학교처럼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문 없이 암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점진적 반복 시험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단어장을 준비합니다. 시중에 좋은 단어책을 사용해도 좋고 독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모아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외울 양을 정했다면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0개를 외우기로 했다면 20개씩 6묶음으로 쪼개는 겁니다. 셋째, 먼저 20개의 단어를 3에서 4분간 눈으로 집중해서 익힙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이제 시험을 봅니다. 빈 종이를 준비해 단어장의 한쪽을 가리고 영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써봅니다. 그 후 채점을 하며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고 틀린 단어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니다. 방금 썼던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0%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50%, 70%로 올라갈 것입니다. 7번, 8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을 6묶음 모두에 적용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마치 머릿속에 단어를 강제로 밀어넣어 단단히 박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좋은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운 단어들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즉 풍부한 벽돌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초중급 시절 문장을 통째로 내 몸에 새기기 어느 정도 단어의 기초가 쌓였다면 이제 그 벽돌들을 가지고 문장이라는 벽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장 통째로 외우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겠죠. 저는 이 과정을 받아쓰기와 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자료 선택입니다. 저는 뮬란이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의 90%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수준의 대화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학술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받아쓰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구한 뒤 중요한 단어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20에서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지 못하는지 진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점 및 분석입니다. 답안을 확인하며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전체를 꼼꼼히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모르는 단어들은 초급 시절의 방법처럼 단어장에 정리하여 따로 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제한 반복 받아쓰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스크립트의 30%만 빈칸으로 만들어 받아쓰기를 했다면 이제는 50%를 빈칸으로 만들어 다시 도전합니다. 익숙해지면 70%, 80%로 빈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외워서 쓰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오디오를 듣지 않고도 백지의 대사 전체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뮬란의 대사 일부를 기억합니다. 파뮬란, You are the disgrace of the family 같은 대사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훈련을 하며 가장 후회했던 점은 받아쓰기에만 집중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외웠다면 반드시 배우의 감정과 억양을 따라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동시에 잡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즐기기입니다. 받아쓰기와 말하기 연습에 지칠 때쯤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세요. 내가 힘들게 외웠던 대사들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들려올 때 여러분은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에는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받아쓰기용 빈칸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문법에 대하여 직독직해의 힘 혹시 문법 공부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단계까지 복잡한 문법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독직해라는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I go to school every day to study 라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나는 공부하기 위해 매일 학교에 간다라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직독직해는 영어의 어순 그대로 앞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로 잘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간다, 학교에 매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면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도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조동사고 다음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와 같은 복잡한 규칙에 얽매이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물론 will이 할 것이다. 캔이 할 수 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문법을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훈련은 우리가 한국어에 개입 없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영어식 사고 회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즐거움이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 우리는 영어 학습의 초급과 초중급 단계를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단어라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자료를 활용해 문장을 통째로 익히고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라. 셋째, 복잡한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꾸준히 하라.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로 매일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는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즐거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플 90점 이상의 중급, 그리고 100점 이상의 중고급 실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언제나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어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해외에서 일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거친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영어 학습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흥미입니다. 영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치지 않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노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영어 울렁증에서 벗어나 영어를 즐거운 탐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단계, 초급 시절, 단어라는 견고한 벽돌 쌓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오랫동안 손을 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휘력입니다. 단어는 언어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 단어를 모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담아낼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는 단어가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어휘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무작정 외우는 것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문맥 속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려 애쓰기보다 단어와 한국어 뜻을 빠르게 1대1로 연결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급 단어들은 대부분 사과, 학교처럼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문 없이 암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점진적 반복 시험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단어장을 준비합니다. 시중에 좋은 단어책을 사용해도 좋고 독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모아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외울 양을 정했다면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0개를 외우기로 했다면 20개씩 6묶음으로 쪼개는 겁니다. 셋째, 먼저 20개의 단어를 3에서 4분간 눈으로 집중해서 익힙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이제 시험을 봅니다. 빈 종이를 준비해 단어장의 한쪽을 가리고 영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써봅니다. 그 후 채점을 하며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고 틀린 단어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니다. 방금 썼던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0%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50%, 70%로 올라갈 것입니다. 7번, 8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을 6묶음 모두에 적용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마치 머릿속에 단어를 강제로 밀어넣어 단단히 박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좋은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운 단어들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즉 풍부한 벽돌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초중급 시절 문장을 통째로 내 몸에 새기기 어느 정도 단어의 기초가 쌓였다면 이제 그 벽돌들을 가지고 문장이라는 벽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장 통째로 외우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겠죠. 저는 이 과정을 받아쓰기와 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자료 선택입니다. 저는 뮬란이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의 90%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수준의 대화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학술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받아쓰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구한 뒤 중요한 단어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20에서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지 못하는지 진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점 및 분석입니다. 답안을 확인하며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전체를 꼼꼼히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모르는 단어들은 초급 시절의 방법처럼 단어장에 정리하여 따로 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제한 반복 받아쓰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스크립트의 30%만 빈칸으로 만들어 받아쓰기를 했다면 이제는 50%를 빈칸으로 만들어 다시 도전합니다. 익숙해지면 70%, 80%로 빈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외워서 쓰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오디오를 듣지 않고도 백지의 대사 전체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뮬란의 대사 일부를 기억합니다. 파뮬란, You are the disgrace of the family 같은 대사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훈련을 하며 가장 후회했던 점은 받아쓰기에만 집중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외웠다면 반드시 배우의 감정과 억양을 따라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동시에 잡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즐기기입니다. 받아쓰기와 말하기 연습에 지칠 때쯤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세요. 내가 힘들게 외웠던 대사들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들려올 때 여러분은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에는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받아쓰기용 빈칸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문법에 대하여 직독직해의 힘. 혹시 문법 공부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단계까지 복잡한 문법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독직해라는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I go to school every day to study라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나는 공부하기 위해 매일 학교에 간다라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직독직해는 영어의 어순 그대로 앞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로 잘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간다, 학교에 매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면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도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조동사고 다음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와 같은 복잡한 규칙에 얽매이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물론 will이 할 것이다, can이 할 수 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문법을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훈련은 우리가 한국어에 개입 없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영어식 사고 회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즐거움이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 우리는 영어 학습의 초급과 초중급 단계를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단어라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자료를 활용해 문장을 통째로 익히고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라. 셋째, 복잡한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꾸준히 하라.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로 매일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는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즐거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플 90점 이상의 중급, 그리고 100점 이상의 중고급 실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언제나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어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해외에서 일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거친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영어 학습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흥미입니다. 영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치지 않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노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영어 울렁증에서 벗어나 영어를 즐거운 탐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단계, 초급 시절, 단어라는 견고한 벽돌 쌓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오랫동안 손을 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휘력입니다. 단어는 언어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 단어를 모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담아낼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는 단어가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어휘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무작정 외우는 것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문맥 속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려 애쓰기보다 단어와 한국어 뜻을 빠르게 1:1로 연결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급 단어들은 대부분 사과, 학교처럼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문 없이 암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점진적 반복 시험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단어장을 준비합니다. 시중에 좋은 단어책을 사용해도 좋고 독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모아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외울 양을 정했다면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0개를 외우기로 했다면 20개씩 6묶음으로 쪼개는 겁니다. 셋째, 먼저 20개의 단어를 3에서 4분간 눈으로 집중해서 익힙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이제 시험을 봅니다. 빈 종이를 준비해 단어장의 한쪽을 가리고 영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써봅니다. 그 후 채점을 하며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고 틀린 단어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니다. 방금 썼던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0%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50%, 70%로 올라갈 것입니다. 7번, 8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을 6묶음 모두에 적용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마치 머릿속에 단어를 강제로 밀어넣어 단단히 박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좋은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운 단어들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즉 풍부한 벽돌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초중급 시절 문장을 통째로 내 몸에 새기기 어느 정도 단어의 기초가 쌓였다면 이제 그 벽돌들을 가지고 문장이라는 벽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장 통째로 외우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겠죠. 저는 이 과정을 받아쓰기와 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자료 선택입니다. 저는 뮬란이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의 90%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수준의 대화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학술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받아쓰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구한 뒤 중요한 단어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20에서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지 못하는지 진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점 및 분석입니다. 답안을 확인하며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전체를 꼼꼼히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모르는 단어들은 초급 시절의 방법처럼 단어장에 정리하여 따로 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제한 반복 받아쓰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스크립트의 30%만 빈칸으로 만들어 받아쓰기를 했다면 이제는 50%를 빈칸으로 만들어 다시 도전합니다. 익숙해지면 70%, 80%로 빈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외워서 쓰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오디오를 듣지 않고도 백지의 대사 전체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뮬란의 대사 일부를 기억합니다. 파물란, You are the disgrace of the family 같은 대사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훈련을 하며 가장 후회했던 점은 받아쓰기에만 집중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외웠다면 반드시 배우의 감정과 억양을 따라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동시에 잡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즐기기입니다. 받아쓰기와 말하기 연습에 지칠 때쯤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세요. 내가 힘들게 외웠던 대사들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들려올 때 여러분은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에는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받아쓰기용 빈칸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문법에 대하여 직독직해의 힘 혹시 문법 공부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단계까지 복잡한 문법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독직해라는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I go to school every day to study 라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나는 공부하기 위해 매일 학교에 간다라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직독직해는 영어의 어순 그대로 앞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로 잘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간다, 학교에 매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면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도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조동사고 다음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와 같은 복잡한 규칙에 얽매이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물론 will이 할 것이다, can이 할 수 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문법을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훈련은 우리가 한국어에 개입 없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영어식 사고 회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즐거움이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 우리는 영어 학습의 초급과 초중급 단계를 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단어라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자료를 활용해 문장을 통째로 익히고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라. 셋째, 복잡한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꾸준히 하라.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로 매일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는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즐거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플 90점 이상의 중급, 그리고 100점 이상의 중고급 실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언제나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어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해외에서 일하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거친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영어 학습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흥미입니다. 영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치지 않고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노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영어 울렁증에서 벗어나 영어를 즐거운 탐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단계, 초급 시절, 단어라는 견고한 벽돌 쌓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오랫동안 손을 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휘력입니다. 단어는 언어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 단어를 모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담아낼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는 단어가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어휘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할까요? 무작정 외우는 것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문맥 속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려 애쓰기보다 단어와 한국어 뜻을 빠르게 1대1로 연결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급 단어들은 대부분 사과, 학교처럼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문 없이 암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점진적 반복 시험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단어장을 준비합니다. 시중에 좋은 단어책을 사용해도 좋고 독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모아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외울 양을 정했다면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0개를 외우기로 했다면 20개씩 6묶음으로 쪼개는 겁니다. 셋째, 먼저 20개의 단어를 3에서 4분간 눈으로 집중해서 익힙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이제 시험을 봅니다. 빈 종이를 준비해 단어장의 한쪽을 가리고 영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써봅니다. 그 후 채점을 하며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고 틀린 단어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니다. 방금 썼던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0%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50%, 70%로 올라갈 것입니다. 7번, 8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을 6묶음 모두에 적용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마치 머릿속에 단어를 강제로 밀어넣어 단단히 박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좋은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운 단어들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즉 풍부한 벽돌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초중급 시절 문장을 통째로 내 몸에 새기기 어느 정도 단어의 기초가 쌓였다면 이제 그 벽돌들을 가지고 문장이라는 벽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문장 통째로 외우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겠죠. 저는 이 과정을 받아쓰기와 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자료 선택입니다. 저는 뮬란이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의 90%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수준의 대화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학술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받아쓰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구한 뒤 중요한 단어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20에서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지 못하는지 진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점 및 분석입니다. 답안을 확인하며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전체를 꼼꼼히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모르는 단어들은 초급 시절의 방법처럼 단어장에 정리하여 따로 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제한 반복 받아쓰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스크립트의 30%만 빈칸으로 만들어 받아쓰기를 했다면 이제는 50%를 빈칸으로 만들어 다시 도전합니다. 익숙해지면 70%, 80%로 빈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외워서 쓰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오디오를 듣지 않고도 백지의 대사 전체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뮬란의 대사 일부를 기억합니다. 파뮬란, You are the disgrace of the family 같은 대사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훈련을 하며 가장 후회했던 점은 받아쓰기에만 집중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외웠다면 반드시 배우의 감정과 억양을 따라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동시에 잡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즐기기입니다. 받아쓰기와 말하기 연습에 지칠 때쯤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세요. 내가 힘들게 외웠던 대사들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들려올 때
여러분은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